자, 저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어떤 그 애프터 이펙트 템플릿을 다운받는 사이트는 모션 어레이나 모션 엘레먼트 같은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런 어떤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쓰시는 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한다라고 할 때는 생각보다 그 템플릿의 구조가 그래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하나의 사이트, 모션 엘레먼트라는 이 사이트 안에서 애프터 이펙트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우선 사이트에서 애프터 이펙트라는 항목을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디자인 요소에 대한 거냐, 인포그래픽이냐, 로고 애니메이션이냐 나오게 되는데 자, 저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트랜지션과 지우기 라는 걸 하겠다.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의 이런 트랜지션 효과들이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이제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 이제 바꾸시면 되는 건데 자, 우선은 제가 여기서 요걸 한번 만약에 이제 근데 뭐 무료와 유료가 나뉘어져 있기는 한데 저희는 가격에서 무료라는 항목을 먼저 1차적으로 필터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이 안에 이미지들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나는 어떤 걸 해보냐면 저는 예를 좀 해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난 요거를 다운받겠다. 그러면은 얘를 클릭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무료로 애프터 이펙트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자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이 템플릿이 다운이 받아지는 거죠. 그리고 다운받아진 거는 대부분 이렇게 압축 형태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압축을 풀어주시게 되면은 이 안에 이제 PDF 파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폰트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있는 건 뭐냐면요. 애프터 이펙트 폴더를 들어가면 이 안에 이런 애프터 이펙트 파일은 무조건 있어요. 이게 없는 건 없어요. 왜 템플릿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은 애프터 이펙트가 실행이 되는데 보통은 저희가 상위 버전에서는요. 밑에 버전, 하위 버전에서 만든 것들은 얼마든지 상위 버전에서 열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상위 버전에서 만든 것들은 하위 버전에서 못 열거든요. 근데 대부분 템플릿들은 하위 버전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CS6, CC2020 뭐 이런 것처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뭐 글꼴 확인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버전에서 변환해야 합니다. 라고 뜨는데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움직여 보시면 여기에 뭔가 어떤 도형 안에 텍스트가 보여지는 것들이 나오죠. 자, 난 여기에 보여지는 이미지들을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어떤 지금 슬로건의 이 텍스트도 내가 바꿔주고 싶고 그러면 프로젝트 창에 보시면 얘들은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디트 컴포지션과 파이널 컴포지션으로 나뉘어져요. 자, 파이널 컴포지션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거. 내가 뭔가 수정을 해서 확인을 하는 거는 꼭 여기에서 파이널에서 해주셔야 되고요. 편집은 에디트 컴포지션을 눌러주시면 이 안에 로고와 그리고 미디어, 이미지들, 그 다음 텍스트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선 제가 이 미디어를 한번 바꿔볼게요. 미디어 공유를 눌러주시면 이 안에 이제 여기에 어떤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얘가 텅 비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내가 원하는 걸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의 템플릿들은 그림을 바꿔서 넣어주기도 하지만 보통은 컴포지션의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그냥 넣어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미디어 공유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가 나보고 채우란 얘기예요. 작업자에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그냥 이미지를 갖다가 그냥 넣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있었던 그냥 저는 계절 이미지를 폴더째 가지고 와서 여기다 그냥 넣어 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마음에 드는 어떠한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갖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넣고 나서 최종본에 가서 보면요. 여기 이렇게 제가 넣은 그림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제가 미디어 02에 들어가서 또 다른 겨울 이미지를 또 집어 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최종 파이널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도 그림 바뀐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넣으면 그 안에 보여지는 그림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에 대한 이런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도 얼마든지 제가 계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꿔서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4번도 들어가서 뭐 여기다가는 여름 이미지를 갖다가 넣어줄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그리고 최종본을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가면서 돌아가면서 바뀌게 되는 이런 모양들이 있죠. 이런 식의 이제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텍스트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01에 들어가시면 얘네가 지금 인조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텍스트가 어디에 써 있는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용량의 크기, 그래픽 카드가 지원되는 여부 이런 것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자체를 약간의 이 텍스트를 그냥 내가 넣을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고 지우고 다시 쓰게끔 해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텍스트를 들어갔는데 글씨가 안 보인다. 그러면 이 레이어를 그냥 버리세요. 어쨌든 뭐 얘가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땐 얘를 그냥 버리고요. 그리고 그냥 여기다가 새롭게 써요. 텍스트 01 쓰고 얘를 보통은 이렇게 되면 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거를 맞춤해서 가운데 이게 원래는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데 제가 그냥 가볼게요. 가시면 이 안에서 텍스트가 텍스트 01이라고 제가 아이고 써놓은 게 안 나오네요. 아마 여기에 뭐가 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어딘가에.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원래는 이걸 클릭하면 보여야 되지만 얘가 안 보이는 거는 지금 뭐 이게 좀 문제이기는 한데 우선 제가 이 로고 자체도 그렇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갤러리 같은 것들은 보이지만 얘들은 보이지 않으면 이 안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바꿔서 지금 스마일이라고 얘는 보이네요. 얘를 가지고 그냥 저는 여기다 써볼게요. 애프터 이펙트라고. 그리고 나서 빠져나간 다음에 파이널 버전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요. 애프터 이펙트라는 글씨가 써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03번도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뭔가 어떤 텍스트들이 써져 있는데 저는 그냥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리고 여기다가 뭔가 이제 어떤 폰트나 이런 것들은 바꿔주셔도 좋으니까 얘들을 가지고 폰트를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나서 또 다시 파이널 컴프에 가서 보시면은 얘는 뭐 여기에 굳이 사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얘는 지금 뭐가 지금 잘못돼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온전히 보인 게 지금 얘 하나만 보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가 보이는 것들은 가서 바꿔주시고 우리가 파이널 컴프에 가서 내용이 바뀐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템플릿 작업을 하시고 다 되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영상으로 뽑으시면 되는 거죠. 영상 렌더링 하실 때는 항상 파이널 컴프 안에서 렌더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는 이거를 딱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 될 것 같아. 굳이 나는 이 뒤에를 여기에서 그냥 딱 끝내지 이 뒤에까지 더 갈 필요는 없어 라고 하면은요. 여기까지만 렌더링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렌더링 영역을 여기까지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내보내기 그리고 여기서 렌더링 대기열에 추가를 해주시면은 얘를 이제 어떤 위치에 어떤 이름으로 내보낼 건지 지정을 저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출력 위치는 만약에 오류가 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바탕화면에 렌더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이미지 모션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미지 모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장
그러면 자동으로 얘는 기본적으로 H64라는 코덱을 맞춰주기 때문에 MP4로 얘가 출력이 되면서 렌더링 해주시면은 내가 지정한 그 시간까지만 얘네들을 영상으로 추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쓴다라고 할 때 이 템플릿을 전체를 다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구간만. 왜냐하면 저희가 뭐 타이틀을 만들거나 아니면 영상 중간중간에 뭔가 디졸브 되는 어떤 구간에 쓰기 위한 그런 뭐 모션들을 만들어낼 때는 굳이 그거를 길게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내가 딱 필요한 구간만 선택을 해서 렌더링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상을 다 뽑으셨으면은 뭐 이거를 편집 툴에 가서 쓰시거나, 물론 이제 저희가 에펙에서는 지금 이제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 뽑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지만 에펙에서 만든 이 컴포지션을 프리미어로 직접 가져가서 사용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영상으로 뽑는 방법만 설명을 드린 거고, 영상으로 출력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구간,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할 거다 그러면 요만큼 하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영상이 수출이 되는 거고요. 얼마든지 위치를 옮겨서 요 구간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또 우리 또 출력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구간만큼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텍스트를 눌렀는데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요, 아까 저처럼 이 텍스트 레이어를 버리고 직접 쓰면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이면 그렇게 쓰시고, 만약에 그래도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사용하지 않거나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당히 그냥 조금 맞춰서 작업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게 템플릿 쓸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템플릿 쓰는 방법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